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들어주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300년 전 철학가 루소가 말한 이 말은 현재 21세기의 독일 부모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부모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의 엄격한 훈육 방식은 우리 눈에는 다소 과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논쟁이 붙기도 할 정도죠. 여기 독일인 글로리아 씨도 그렇게 자신의 딸을 길러왔는데요. 그런 글로리아 씨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온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다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딸이 있는데요.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이 자신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죠. 그렇지만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저를 비롯한 독일인들은 아이를 훈육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모두 거절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엄마가 거절하게 되면 충족되지 못한 욕망보다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거절과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고 믿죠. 독일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은 대개 아이는 앙팡노아로군요라는 말입니다. 독일어로는 왕아이라는 뜻으로 가족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아이, 즉 버릇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미국식 육아는 아이를 혼내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이의 길을 꺾고 창의성을 깎아내릴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독일 육아에서는 가족들 모두가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해서는 아이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이 스스로 혼돈과 자제력 부족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최악의 육아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독일 부모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를 비롯한 독일 부모는 아이들에게 싸주라고 말합니다. 싸주는 독일어로 현명해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이것은 독일식 육아의 핵심 개념인 카드르입니다. 카드르는 독일어로 틀이라는 뜻으로 매우 단호한 제한이 존재하고 부모가 그걸 엄격하게 강제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부모의 생각입니다. 독일 아이들은 유아기부터 걸음을 뗀 돌쟁이 아기 또한 예외 없이 엄마의 대화, 엄마가 하던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림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기다림이란 자기절제를 위한 인생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끊임없이 욕구, 불만을 스스로 조정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독일 엄마들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기도 하지만 분유, 수유를 선호해요. 저도 역시 클로에가 태어나고 초유만 먹이고 바로 분유 수유로 바꿨습니다. 대부분 산부인과를 나오거나 신생아 기를 지나면 모유를 끊고 분유를 먹입니다. 모유의 좋은 점은 알지만 엄마인 저의 인생도 중요하니까요. 아기에게 분유를 먹여야 남편이 대신 수유를 할 수도 있고 저도 와인을 마시며 외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재우는 방법도 조금 다른데요. 아기가 깬다고 바로 달려가지 않고 아이가 다시 잠들도록 몇 분 정도 기다립니다. 곁에서 아이가 왜 우는지 관찰하지만 바로 행동하지 않고 잠시 지켜봅니다. 아이를 그냥 두면 다시 잠들 수 있는데 엄마가 자꾸 아이 수면에 개입하면 아이는 거기에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잠시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2시간마다 깨어나 칭얼거리고 우는 아이는 예민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길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를 잘 달래주지 않죠. 또한 조금 자라서 아이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린이용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같은 메뉴를 먹습니다.
딴 어른들이 먹는 식단과 같지만 아이들의 연령에 맞추어 음식을 자르거나 으깨워줍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양육해왔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떼를 쓰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강하게 훈육을 했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체벌도 했습니다. 요즘 독일도 조금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때리는 일은 자제하는 편이지만 집에서는 계속 그런 분위기이지요.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아주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사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저 역시 약간은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성격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절대로 내 집에서 앙팡 루이는 용납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살았네요. 그래서 제 딸 클로에가 12살쯤 되었을 때 슬슬 사춘기가 오고 반항기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부터 제 강한 훈육 방식에 잘 따라와줬고 순하고 순종적인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저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였던 부분은 남편에게는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데 유독 저에게만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저와 둘이 있을 때는 항상 12조의 말투이며 사고를 치곤 했죠. 일부러 물잔을 엎어버린다든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쓰러뜨리는 행동 등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대체 왜 이러냐면서 꾸짖었죠. 이제 다 큰 아이를 5살 때처럼 때려서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는 스트레스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니 저에게는 그한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찾아왔어요. 제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다니. 저는 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그 무렵 클로에는 한국 어느 아이돌 그룹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클로에의 방에 가면 늘 그들의 노래가 나오고 어느 순간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글도 공부하더군요. 그러다가 클로에가 아빠에게 말하길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했다네요. 남편도 힘들어하는 저희 모녀 사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남편 회사에 한국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내가 독일어도 잘하시고 한국에서는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고 마침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적적해 하신다. 그분께 한국어도 배우고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저도 그 무렵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어 꽤 바쁘던 시기였어요. 해외 출장도 몇 주씩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년의 한국 여성이 클로에의 가정교사처럼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아이의 식사도 챙겨주며 돌봐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클로에도 좀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스트레스성 탈모에도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았고요. 그렇게 마담 순자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는데 한눈에 봐도 그녀는 참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푸근한 인상과 온화한 미소가 매력적인 부인에게는 처음부터 신뢰가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의 딸 클로에였습니다. 사춘기 소녀 특유의 반항심으로 클로에는 자기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건 맞지만 한국 할머니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은 건 아니다.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부모는 필요 없다며 거부하더라고요. 그때 약간 갈등이 생겼지만 남편은 저에게 마담에게 맡기고 출장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올 때쯤 클로에가 마담과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셀카를 휴대폰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저는 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과도 잘 지내고 심지어 만난 지 얼마 안 된 외국 여성과도 잘 지내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저하고만 유일하게 못 지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죠. 독일에 돌아와서 슬픔에 잠긴 저는 자연스럽게 마담에게 제 심정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담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모두와 잘 지내면서 왜 저에게만 나를 세우는 걸까요? 너무 속상해요. 저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마담은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 만난 클로에는 사춘기 소녀 특유의 반항기를 풍기며 날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아무리 불러도 계속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데 저하고도 흔하게 있는 일이었죠. 사춘기가 온 클로에는 저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이와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한번 이야기하고 아이가 먹지 않으면 바로 먹을 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해야 버릇을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담의 방법은 조금 달랐는데요. 일부러 불고기를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요리하면서 혼자 먹는 모습을 보여줬죠. 마담은 클로에가 방문을 열고 몰래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지만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남은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으셨죠. 배도 고팠고 호기심도 잃었던 클로에가 몰래 음식을 먹다 마담과 마주친 거죠. 마담은 편하게 앉아서 먹자. 그리고 불고기는 따뜻하게 먹어야 제맛이야 라고 웃으면서 말했고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식사를 끝낸 뒤에도 마담은 일부러 클로에가 뭘 하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기 할 일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클로에를 다 지켜보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런 척 하셨죠. 그러면서 올 때마다 클로에가 열심히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 음식들을 해주기 시작하신 거죠. 클로에는 못 이기는 척 다가와서 음식을 먹고요. 그렇게 3일째 아침이 되자 클로에가 마담에게 혹시 김밥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네요. 마담은 웃으면서 그럼 당연하지 먹고 싶은 음식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너를 위해 만들어줄 수 있어. 성장기 아이들은 밥을 잘 먹어야 해. 뭐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대답해주며 함께 김밥을 만들었다고 해요. 김밥을 만들면서 마담은 자연스럽게 클로에와 대화를 했는데 딸은 마담에게 한국 엄마들은 항상 아이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리해주나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라고 물었고 마담은 그럼 우리 딸들은 모두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표 떡볶이랑 간식을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어라고 이야기하자. 클로에가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는 자기가 뭘 먹든 말든 잘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자기가 집안을 걸어 다닐 때마다 또 무슨 사고를 벌이지 않을까라는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딸의 말이 서글프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클로에와 함께 있을 때 곱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볼 때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은 걱정과 화가 섞인 눈빛이었지 절대 클로에를 한심하게 생각해서가 아니었는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음식 또한 아이를 위한 특별한 것을 한다고 여겨본 적이 없기도 했네요. 이어진 대화에서 클로에는 자기가 요즘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다. 그래서 엄마의 원형 탈모가 온 것 같기도 하다며 울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기도 엄마한테 상처받은 부분이 많아 자기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대꾸하거나 엄마의 차가운 말투에 화가 나 일부러 거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클로에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클로에한테 친절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살갑게 챙겨준 것도 크게 없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는 클로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을 가하면서 엄하게 대했고 10살이 넘고 나서는 더 이상 때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버릇없게 굴지 마라, 예의 없게 굴지 마라는 말을 달고 살았죠. 독일은 유럽에서도 체벌이 심한 나라 중 하나였고 저 또한 상당수의 독일 부모와 똑같았죠. 아이한테는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고 배워왔고 엄격한 말투만큼은 몸에 배어 있었죠. 마담은 정중하게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클로에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제가 부드럽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엄격하게 대해야 하지만 항상 엄격하면 오히려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에 대한 분노만 자라난다고 이야기했죠. 아이가 실수를 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무작정 화를 내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는 집은 따뜻한 곳이면 좋겠다고요. 그래야 아이가 자라면서 밖에서 무너지는 일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는 든든한 내 편이 배경이 있다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이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자신조차 자라면서 이런 따뜻한 품이 내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마담이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저희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저는 클로에와 함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위해 공을 들이고 클로에도 더 이상 저에게 12조의 말투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 아이에게 차가운 말투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아이도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갈수록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죠. 마담의 제안으로 일주일에 2번씩 마담에게 클로에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클로에와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니 대화가 매우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또 한 번에 모든 것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담 순자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따뜻하고 너그러운 방식의 육아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든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엄청납니다. 특히 미국은 험악하기로 소문난 악질. 범죄자들도 자신이 생활하는 감옥에 아이와 관련된 범죄로 들어온 죄수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범죄는 끊이질 않죠. 그런데 유독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옛날 속담에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도 있고 또한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라는 생각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살피고 사랑해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크게 관심을 모으면서 여러 드라마가 관심을 받았는데 드라마상의 내용 중 아이에 대한 유별난 한국인의 관심이 이슈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를 찍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더욱 아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 외국인은 몇 달 전에 한국에서 겪은 특별하고 당황스러운 일에 대해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후쿠오카에 사는 야마모토입니다. 여러분은 30살이 넘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나라 가수에 빠져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주변에 해당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고 슬프게도 그녀는 저와 평생을 같이 살아갈 아내입니다. 아내는 연애를 할 때까지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출산한 이후 갑자기 한국 노래를 듣기 시작하더니 한국 가수와 사랑에 빠져 연애할 때 저를 바라봤던 눈으로 가수의 영상을 보더라고요. 앞으로 한 번을 마주칠 일 없는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으니 질투도 나고 화도 나는데 더욱 싫은 것은 집 벽면이 점점 그들의 사진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15살 소녀처럼 좋아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딸을 2명 키우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제 딸이 15살이 됐을 때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내가 출산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저에게 시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원한다 했으나 이건 역시 거절했던 것에 대한 복수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아내의 그런 행동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데 제가 미안해한다는 것을 아는 아내는 더더욱 과감해지고 대범해졌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에게 너는 꼭 크면 나처럼 잘못된 결혼을 하지 말고 차라리 한국인이랑 결혼해야 되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 가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저에 대한 시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아이에게까지 관심을 주지 않을 정도로 빠지는 건 참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내가 알아서 잘 조절할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겠네요. 처음엔 그냥 무시했는데 점점 신경 쓰였고 저도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한국의 걸그룹 영상을 보며 예쁘다고 말하니 여보도 한국 가수를 좋아하게 된 거야. 라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결국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볼 일 없는 한국 가수에게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가수들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며 조르기 시작했고 이미 체념한 저는 그러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국 가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팬으로서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앞으로 터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인해 계획에도 없던 한국 여행을 하고 왔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놓은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니기에 아내만큼이나 저도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자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 당황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추운 나라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몇 외국인도 저와 아내처럼 한국 날씨에 당황한 듯 공항 밖을 선뜻 나가지 못하고 있더군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만년설이 내리는 산에 등산하러 가는 듯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공항 안에서 좀 춥긴 했으나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밖을 나서는 순간 한국인들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날씨가 찌르고 때려서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 일부 사람들은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말조차 신지 않은 채로 슬리퍼만 신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장어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날씨에 한국인들은 적응을 한 건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죠. 한국에 도착하고 2일 뒤 아내는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가야 되니까 딸을 혼자 보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때 좀 많이 서운했습니다. 본인이 표를 예약했다고 했기에 당연히 저와 같이 갈 거라 생각했는데 혼자 가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내는 표를 2장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고 또 딸을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화가 나는 게 비정상적인 걸까요? 일단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다녀오라고 했고 저는 딸과 서울 근처를 여행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능하면 택시로 이동을 하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한국 지하철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했기에 궁금하여 지하철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나왔던 탓인지 아니면 아직 초보 아빠라 그런지 한국 날씨를 생각하지 못하고 딸을 좀 춥게 입히고 나왔나 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유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딸을 안고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이미 자리는 꽉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철 칸크 쪽은 비워져 있길래 앉아도 되는 건가 싶었으나 유리창 위에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혹은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법으로 정해놨다 하더라도 내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기고 자리에 앉았을 텐데 한국인들은 그것을 너무 정직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전철은 양쪽 끝에 이런 노약자석이 존재하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오른손으로 의자를 두드리며 앉으라는 듯한 행동을 취했고 저는 처음엔 거절했으나 딸이 불편할까 싶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앉고 싶지 않았으나 오로지 딸이 불편할 것 같아서 앉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대뜸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었고 또 딸은 얼마나 된 거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갑자기 약간 화를 내면서 저에게 너는 따뜻하게 입고 딸은 춥게 입히면 어떡하냐. 너가 춥더라도 딸은 추우면 안 되지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 딸인데 할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나 약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내 딸을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고마우면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딸의 손을 갖다 댔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핫팩으로 겨울에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게 의외로 쥐고 있으면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약간의 대화를 더 이어가다 그가 내려야 되는 역이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핫팩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괜찮다며 아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내가 외국인이라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가 싶기도 했고 혹시라도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다른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으나 그는 순수하게 제 딸을 위해 혜택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철에서 내리자 순간 고민이 됐는데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걸까 아닐까. 속으로 매우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한 할머니가 타시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똑같이 제 딸의 발을 가리키며 한국어로 무슨 말을 했는데 짐작을 해보면 추운 날씨에 양말 없이 신발만 신으면 딸이 추울 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장갑을 꺼내 딸의 발에 끼워줬는데 장갑이 너무 커서 맞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끼워주려고 하는 할머니 모습을 보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도 할아버지처럼 장갑을 선물로 주고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내 딸에게 친절한지 의문이 들었죠. 이후 콘서트를 보고 온 아내에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지금과 똑같이 이야기하니 믿지 못했습니다.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더군요. 너무 억울했지만 사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현실이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아내와 관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분명 출산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건 핑계댈 수 없는 제 잘못이 맞지만 저도 사정이 있었으니 못 갔던 것이니까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에 짧게 말하자면 아내는 제게 서운한 게 있었던 것이 맞고 그래서 더더욱 제 앞에선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도 맞기에 처음에는 화를 풀기 위한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진심이 됐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는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는 배우였으나 저와 결혼한 이후 배우 일을 그만둘 정도로 저에게 진심을 다해줬는데 제가 너무 아내에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론적으로는 대화로 잘 풀었고 약 한 달이 지나 확인을 해보니 우리에게 한국에서 아들이 생겼더군요. 하여튼 다음날 저와 아내는 딸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제 아내보다 약간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여자가 다가오더니 저 일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보며 추울 것 같다며 자신이 들고 있던 혜택을 주더군요. 저도 아내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추울 거라 예상하지 못하고 옷을 얇은 것만 갖고 왔던 것이 실수였고 그래서 두 겹을 입었는데도 한국인 눈에는 추워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날 경험했던 것을 말했을 때 아내는 믿지 않았는데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니 약간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아내에게 내 말이 맞지? 한국인들 정말 특별하다니까라며 신난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제 말을 믿었죠. 정말 이런 특별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36살이 되고서야 알았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아내의 일방적인 권위로 갔던 한국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몇 달 뒤 태어날 아들과 더불어 아이에 대한 특별한 행동을 보여준 한국인들에게도 너무나 고맙고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들이 생겼다는 것을 축하받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춥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실제로 보지 않아도 얼마나 춥게 입히고 돌아다녔을지 안 봐도 뻔하네요. 그럼 바로 해당 글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와 함께 외출하면 주변 모든 한국인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육아를 못하는 초보 아빠가 되는 거지. 아들이 생긴 거 축하해. 하지만 한국인들이 자신의 혜택을 줄 정도면 육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자신의 혜택을 줄 정도면 대체 얼마나 춥게 입히고 돌아다닌 걸까? 궁금하네. 한국 겨울 날씨가 러시아만큼 춥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날씨에서 혜택을 준다는 건 3일 굶은 사람이 물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아이들의 발을 매우 신경 쓰는 것 같아. 나도 한국인과 결혼해 딸을 낳았고 외출하다 보면 꽤 자주 양말을 신기라는 말을 듣는다. 너가 한국인이 아니라 다행인 거야. 만약 한국인이었으면 할머니에게 10분 이상 잔소리를 들어야 했을 거다. 나는 한국인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내 딸이 춥게 다니든 말든 무슨 상관일까? 나는 내 딸을 아주 강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얇은 옷을 입힐 거야. 나중에 추위를 덜 타게 될 테니까. 우리는 그것을 학대라고 부르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어. 근데 한국인들은 추위를 잘 못 참는 사람들인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핫팩을 사본 적이 없거든. 한국인들은 몸이 약하구나. 약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 겨울 날씨가 미친 듯이 추운 거야. 너는 아마 핫팩이 아니라 전기 히터를 들고 다닐걸?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